자, 일단은 그 SV 인베스트먼트하고 텔레칩스를 좀 들여다볼 텐데, 일단 SV 인베스트먼트의 기준 거래량 부분을 일단 8천만 주 기준 또 혹은 어제 야간에 교육해 드릴 때 6,500만 주의 기준을 잡아 드렸어요. 6,500만 주의 거래량 부분이 일단은 다 실려 있는 거죠. 다 실려 있어요. 근데 지금 개장 초부터 해서 강보합에서부터 출발이 돼서의 움직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텔레칩스 들여다보겠습니다만 SV 인베스트먼트의 기준을 현재 범위에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기준은 변동성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또 들여다보고 그 기대 요인으로 집중을 할 수 있겠지만은, 자, 우리에게는 지금 LG전자와 하나솔루션이 있어요. 하나솔루션의 거래량이 지금 130만 주라면은 다시금 오전장 고점, 개장초 고점 46,65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연출해 준다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 부분은 오늘 1,000만 주 이상이 터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흐름이 있는 상황, 또 LG전자의 흐름이 이번 주에 98,500원 52주 고가를 쭉 넘겨놓은 상태의 기준이에요. 그럼 그쪽에서의 변동성이 차분하게 꺾여져 내려오더라도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인베스트먼트,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지 않을까의 기준이 설정돼 버린다면은, 그렇다면은 막연한 기준이 되죠.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SV 인베스트먼트의 기준점은 만약에 개장추에 잘 따라붙으셨다면은, 그렇다면은 꺾여져 내려올 때 1분봉에서 당연히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지금의 범위는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온 폭이 벌써 만만치가 않습니다. 6%예요. 그러면 저가 메릿을 느끼고 들어간다? 그럴 수는 없죠.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따라붙는다라고 해도 여기서는 그러면 손절 범위 2에서 3%를 무조건적인 손절 범위로 설정을 해놓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저점의 기준을 놓고 보겠다. 저점의 기준. 그러면은 보합이란 말이에요. 6,940원. 그럼 지금 6,940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는 2% 들어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가겠다. 왜?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고 아직 시장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최고의 고점과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제 저점 부분, 그 사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을 하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절반을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기점이라든가, 그럼 절반을 되돌리는 그 흐름이라면 매직 계산기로 놓고 보실 때 어디에 기준이 되냐면요, 7,250원이 됩니다. 그럼 7,250원이 사실은 좀 멀잖아요. 절반의 기준까지 라고 놓고 볼 때 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7,250원을 놓고 볼 거냐, 아니면 깨져 내려간 이후에 다시 바닥 찍고 돌릴 때 그 기점에서 저점 대비 2%를 놓고 볼 거냐. 우리가 월요일날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했어요? 월요일날 하나솔루션이 10% 들어 올려졌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하나솔루션이 10% 들어 올려지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월요일날 몸통을 그렇게 크게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손바뀜이 계속 나와주고. 그럼 SV 인베스트먼트는 뭐예요? 어제 상한가의 기준에 그 몸통을 훼손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일단은 이미 오늘 저점을 이탈했어요. 그럼 저점 이탈한 구간에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저점 부분에서의 2%. 네. 자, 다시 그려드립니다. 변동성이나 거래량 부분, 거래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고, 피해간다라기보다는 뭐 굳이 이것을 겁을 낼 필요가 없고, 환급성은 있으니까 거래대금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요 사이에 절반 라인. 그러면 다시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제 상한가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든 매직 계산기를 보시고 저가와 고가의 일단 1차적인 부분은 2분의 1, 7,200원이 됩니다. 지금의 기준. 아까는 7,250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계속 바뀝니다. 그 기준 계산하시고. 두 번째 기준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이 얼마예요? 6,830원이죠. 그럼 나는 3% 손절 범위를 보겠다. 혹은 명목 가격을 돌리는 흐름을 보겠다. 그러면 7,000원을 넘길 때, 혹은 뭐 7,050원, 7,100원을 넘길 때 거래량이 최소 얼마? 최소 범위 200만 주 이상.
1분봉에서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지금 현재 시간의 기준에 200만 주 이상의 기준이 터져야 된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 사요 말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접근 안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사요 말아요. 도박장 오셨어요? 홀짝이야? 아니죠. 지금은 교육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사요 말아요. 그거는 그럼 하나솔루션과 사요 말아요. LG전자지. 그죠? 52주 고가 넘기는. 사요 말아요. SV 인베스트먼트나 텔레칩스는 사요 말아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지, 이거를 사세요 마세요 한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건 말 그대로 도박하라고 하는 것뿐이 안 돼요. 얘를 어떻게 알아?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개선돼서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와서 야 이거 진짜 저평가다, 이거 외국인간이 막대로 사고 있어서 그런 기준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결론은 거래량이 분봉 기준에 200만 주가 터지면서 저점 대비해서 들어 올려주든, 그래서 3% 등락 손절 범위를 잡아주든, 아니면 7,200원을 넘길 때 200만 주 이상 거래를 터뜨려주든. 아시겠죠? 그리고 문자 하나 더 나갑니다. 지금 녹화하면서 문자 하나 더 나가요. 뭐가 나가냐면 LG전자지. LG전자 우리가 그 단문으로 나간 케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단문으로 6일날 나갔죠. 나간 게 94,500원에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98,500원 찍을 때 다시 꼬리 달고 밀리더라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여기서 이제 다시 98,500원 고점 돌파할 때 자신감을 또 가지시고, 그냥 올려지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잡아 끌겠지 지금. 그죠? 그래서 요 범위의 기준, LG전자 신규 편입자는 15%, 기존 편입하신 분들은 비중 유지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립니다. LG전자 아시겠죠? 11만원 목표로 잡고, 그럼 SV 인베스트먼트는 요 기준이 잡히는 거고, 그럼 5분봉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5분봉으로는 또 그 기준 거래량을 또 설정을 해야 되겠죠. 요게 지켜져야만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기준점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안 되면 SV 인베스트먼트는 전일 갖고 왔던 물량 당연히 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끝나 있어야지. 그걸 매번 어떻게 이거를, 얘는 그래서 아예 문자 자체가 못 나간다고 말씀드린 거고, 아시겠죠? 하나솔루션 다시 시초가 공방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고시 15분의 1분봉, 그리고 5분봉, 일주월봉, 또 목표주가 일주월봉, 주봉월봉의 갭상승의 목표주가 얼마라 그랬어요? 그 갭상승의 목표주가가 8,500원까지 월봉상으로 형성이 됐었다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점과 고점의 절반 라인이 현재로선 7,200원, 그 7,200원을 넘길 때 거래량 부분은 어떻게? 최소 700만 주가 터져야 됩니다. 700만 주. 700만 주의 거래량이 안 터지면 이거는 오늘은 못 들여다본다. 지금 거래가 개장 초에 빵 터졌는데 이 거래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텔레칩스는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요. 개장 초에 초고는 왔는데 뭐 상관없어요. 무슨 뭐 텔레칩스 그 비중 실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용인데.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뭐 나는 2% 3% 손절 잡으니까 저가 대비해서 편입한다. 그거는 말리지 않아요. 손절만 잘 지키면. 근데 편입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막연하게 여기서 살까?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막연하게 여기서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래량이 터지면 산다라고 얘기를 몇 번을 해요. 응? 그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SV 인베스트먼트의 매직 계산기도 같이 넣어드리고, 5분봉 1분봉도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월봉 기준에 어제 차트 아마 또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그러면 일주월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전체를 캡처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의 그 차트까지 비교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텔레칩스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시간이 어떻게 돼요? 녹화 시간이 10분이니까 텔레칩스도 마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가 뭐 하여간에 개장 초에 이걸 올릴까 기간 조정 다 거쳤는데 하다가 눈에 딱 띄었는데 어찌됐건 뭐 우리 주력주가 지금 뭐 초대박인데 뭐 넷마블이 16만원 공방이라 제일 아쉽고 그거 이외에는 지금 뭐 진짜 뭐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저는 매우 행복하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그 권 부장님 모니터링 혹시 하고 계시면 텔레칩스 VI 발동 그거 좀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텔레칩스는 이렇게 돼 있죠. 기존의 텔레칩스를 올려드렸을 때가 이날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에요. 기준 거래량하고 다 잡아드렸단 말이야. 그럼 9월 29일 개장 전에 일단은 올려드리는 상황이 되고요. 9월 29일. 그래서 09, 29 딱 보시면은 요때에 텔레칩스 16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죠. 근데 16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지금 550만 주라면은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죠. 저때 잡아드린 LG화학이나 HMM 다 수익이에요 지금. 응? 다 수익이야. LG화학도 폭등이지 무슨. 응? 다시 볼까요 우리? LG화학하고 HMM 아니 극대형주 시가총액 5위짜리 5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29일 65만원에서 그 전날이 얼마야? 62만 6천원이었으니까 29일날 얼마야? 29일날 시초가가 65만 9천원이고 저가가 63만 6천원이면 지금 68만 6 아유 7, 8% 올라왔네. 시가총액 48조짜리가 이것만 이렇게 놓고 보셨어도 어디냐고. 거기에다가 HMM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수익 안 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이날 LG화학도 마찬가지. 결론은 텔레칩스 이렇게 29일날 올려드렸으면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드는 거예요. 왜? 하루에 몇 종목 안 드리잖아요. 예? 괜히 좀 속된 표현으로 쓰잘데기 없이 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종목 하지 마시고 윤정두가 거래량 딱 집어드리는 거 그거만 보셔도 돼요. 혼자 하시기 힘드신데.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0929 200929 채팅방 개장 전 이렇게 매매 사인 기준 이런 것만 체킹을 하셔도 그리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충분한 기준점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솔루션도 기회가 잘 잡혔고 LG화학도 LG전자도 기회가 잘 잡혔고 텔레칩스 부분 15% 넘깁니다. 텔레칩스의 경우에 최대폭 몇 프로를 했어요? 15%라 그랬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한 게 VI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녹화 뜬 시간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 그 시간이 이전이에요. 최대폭의 범위를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 제발 좀 이것 좀 공부 좀 하시라는 거야. 정의원님들의 경우에야 뭐 정의원님들의 기준인 거고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그 텔레칩스 VI 하나부터 좀 만들어주세요. 권 부장님 죄송한데 권 부장님 그 텔레칩스 미안한데 그거부터 하나만 만들어 주실래요? 녹화할 때 VI 그래서 1조 미만의 종목 텔레칩스 지금 17%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럼 개별 매매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별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개별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요 기준의 흐름을 잡아내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갭 상승 4% 나왔을 때 일단은 거래가 실렸을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뭐가 됩니까?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기준에 요때 상한가 들어가서 그 다음날의 기준을 보자. 근데 만약에 이날 따라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갭상승이 나와서 갭상승에 플러스인 것 같다 해서 따라붙었다면 무조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냅뒀더니 또 올라오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런 날 그러면은 따라붙었다 실패되면 손절하고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오늘 같은 날 시초가에 거래 터질 때 그 다음날은 거래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시초가 거래가 터지고 들어 올려줄 때 이럴 때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본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아무 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서 오늘 갭상승의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돌파갭이 나와 있을 때 아주 짧은 보수적인 목표 주가는 여기. 직전에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을 잡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좀 공격적으로 오신다라고 하면은 갭 상승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돼버리죠. 어떻게? 이렇게 9,500원 대비해서 14,500원이라고 자꾸는 5,000원이죠. 그럼 거의 2만원 수준이 목표 주가 됩니다. 2만원 수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텔레칩스는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 소나 모멘텀 차트도 매수의 기준점에서의 설정, 이렇게 해서 일봉상의 목표 주가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분봉 기준에 오늘 들여다보실 수 있었는지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지금 뭐 영선 위에서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 두 가지 이상의 매수 사인이 나와 있던 그 기준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저점 대비해서 움직임 폭, 텔레칩스 9월 29일 이후의 흐름, 그리고 요 기준점에서의 실질 이제 편입될 수 있는 위치에서의 변동성. 오늘 4% 들어올렸고 거래 터졌기 때문에 결국은 10% 이상의 변동이 나오더라. 앞으로도 그러면 단기 공략주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거래가 이런 식으로 터져줄 때 편입의 기준을 고려해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 이제 코드 번호 054450. 삼성전자 갭상승 이후에 아쉽게도 눌려 있어요. 6만원에 대한 저항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텔레칩스 15,450원이 시초가예요. 갭상승에 거래가 일단 실려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자락에서는 이제 눌려질 때 시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혹은 시가와 저가의 3분의 1, 2분의 1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매직 계산기도 캡처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에 텔레칩스의 기준, SV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안 보이네요. 그리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5분봉 한번 놓고 보시죠. 우리가 5분봉으로 놓고 볼 때 거래량 부분이 어때요? 완전히 없다가 거래가 개장 초부터 팡 터지면서 흐름이죠. 그럼 여기서 터진 거 보고 따라 붙었다. 그 다음 범위. 그 다음에 따라 붙지 못하고 이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기준이 이제 요 저점에서부터 잡죠. 뭐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오늘 저가 15,300원에서부터 고가 17,450원, 400원 이렇게 잡았을 때 2분의 1 지점이 16,350원이에요. 2분의 1 지점이 16,350원.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고 세게 돌리느냐. 그래서 시가 대비해서 2분의 1로 잡아서 16,400원. 그 다음에 16,700원. 요 두 군데의 지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돌릴 때 거래량은 최소 범위가 요 정도씩 터져줘야 됩니다. 최소 범위가 120만 주 뭐 이렇게. 요 정도는 터져줘야 되겠죠. 120만 주.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앞전 고점을 넘길 때 따라 붙느냐에 대한 고민. 근데 그 부분은 15%가 넘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종목에서. 그래서 일단 요 기준에서는 저점 눌림목의 기준에서 되돌릴 때 편입 기준만 놓고 본다 라고 설정을 해드리고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미끄러질 때 성공이 잘 됐다. 9월 29일 날 지난주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봤고 나는 잘 편입이 됐고 만족한다. 그럼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 1.5% 17,000원 17,000원 2%가 이제 17,100원 뭐 이렇단 말이에요. 2.5%가 17,000원입니다. 거기가 이탈되면은 뭐 1차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뭐 요 매직 계산기 요 기준대로 요 정도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그 기준만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1분봉에서도 우리가 VI 들어가기 전에 텔레칩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드리고 이제 뭐 거기서부터 월등하게 올라왔다 이게 아니라 고범위에서도 이제 그 15% 미만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수준, 그 정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도 16,800원, 4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꼬리 3분의 1, 2분의 1을 보고 거기가 지지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벌써 매직 시그널은 다 매도 차익 실현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 거래량이 분봉 기준에서는 얼마?
최소 35만 주 정도는 실려줘야 돼요. 분봉에서 최소. 그렇게 해서 요 거래량이 실려지면서 돌려질 때 그렇게 되면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추세 강화가 30만 주로 잡을까요 그냥? 30만 주. 그렇게 해서 요 추세 범위가 돌려지지 않는 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울 거는 개장 초에 29일 날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개장 초에 움직임이 나오더라. 그런 기준이면 여기서 붙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기준을 설정하시라는 거죠. 지금 다시 또 연휴 하루 이제 더 주말 대비 하루 더 길어진 거. 그 연휴를 앞두고 심리적인 면. 옵션 만기래요. 옵션 만기일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 아니에요? 다음 주 아닌가? 첫 번째가 이번 주 첫 번째 목요일 아니에요? 월간 기준으로? 잠시만요. 두 번째구나. 1일하고 8일이니까 아니 잠깐만. 1일이 있었구나. 그죠? 그럼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8일. 옵션 만기일이라고 치고 옵션 만기일 시장에 주는 영향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우려 갖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이제 제공방을 들여다 보실 때에 어떻게 기준을 잡는다? 편입의 기준을 지지라인 확인하고 거래 터지면서 돌릴 때, 또 SV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 캔들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릴 때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 기준 잡으시고, 마지막으로 신풍제한도 좋고 제넥신도 좋고 하나솔루션도 좋고요. LG전자도 좋습니다.